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검푸르님 오셨나요? 쿨피님 오셨군요. 네, 남덕기님, 곽순자님, 정호님, 최연실님, 아빌라님 오셨군요. 땅끝 푸르미 텃밭님도 오셨고요. WEEW님, 이걸 위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비유라고 읽어야 될까요?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자, 이나영님도 오셨네요. 김푸른님도 오셨네요. 하루하루님, 지난여름님 오셨습니다. 김푸른님, 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 20명을 불러서 이렇게 20대 민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까? 예,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 사실과 다릅니다. 그냥 밥 한번 먹자는 내용이었고요.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겠지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뭐 세미나처럼 발표한다? 사실과 다르다고 해요. 자, 파란 날개님도 오셨고요. 예, 히타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조민 기소 이재명 소환. 검찰이 갑자기 날뛰는 이유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참 바빴어요. 새벽녘에 새벽 3시에 동아일보였구나.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떠.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이 뭔 소리지? 사실 제가 한참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할 때는요. 새벽 3시에 단독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 밤새 술을 마셔야 되거든요. 3시면은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술에 취해서. 도저히 그 시간에 기사를 못 씁니다. 물론 기사거리는 다 마련해 놓고 있죠. 근데 보통 그 당시 검찰 출입 기자의 출근 시간은요.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3시에 늦지막히 검찰청에 출석을 해서 쭉 한 바퀴를 돌죠. 예, 사수말이 돈다고요. 부장검사 방을 한 번씩 싹 돕니다. 그러고 나면 6시쯤 퇴근 시간이 됐죠. 한 10년 넘게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은 검찰청에 울리는 그 CM송이 있어요. 법은 어렵지 않아요 해가지고 지금도 검찰청이나 법무부 전화 걸면 나오는 그 CM송이 있어. 계속 나와. 자, 그러면 검사들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밥 먹으러 가지. 6시인데 그 CM송 나오는데 밥 먹으러 갈 생각 안 하고 미적거리고 딴소리를 해. 그럼 한참 있다가 7시에 밥 먹으러 쓱 나가. 그래서 밥 먹으러 쓱 나가는데, 아니 나는 진짜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랬으면 당장 가는 거지. 퇴근 시간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7시까지 안 나가. 시계 팍 보면서. 밥 먹으러 나가시죠?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좀 일러. 지금 나가면 좀 이러지 않나? 이러는 거야. 어떡해. 그럼 같이 주저앉아 있는 거지. 그럼 7시쯤 돼서 미적미적 걸어나가. 그런데 그 시간에 차가 나와 있네? 야, 그 관용차 타고 가? 관용차 타고 가 밥 먹어? 밥을 그냥 먹나? 반드시 고깃집에 가서 고기랑 같이 먹죠. 고기, 돼지고기면은 원래 그쵸? 뭐 그냥 먹을만 하지. 뭐 돼지고기 삼겹살에 먹지 뭐. 뭐 기자들 만나서 뭐 삼겹살 먹나 보다 생각하지. 근데 꼭 보면 삼겹살이 아니라 쇠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아유 뭐 제가 뭐 먹성은 워낙에 좋다 보니 쇠고기 잘 먹죠. 네, 잘 먹는데 거기서 반주를 해요. 반주가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그러다가 처음에는 소주로 시작하는데 폭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폭탄이 처음에 뭐 한두 잔, 아니 한두 잔, 10잔, 아니 나중에는 수북히 술잔이 쌓입니다. 술잔이 아니라 술병이 쌓이죠. 그러면은 한 10시쯤 돼요. 그럼 10시쯤 돼가지고 부장검사들은 또 들어간대. 들어가서 뭐 결제할 게 있어 들어간대. 야, 이 시간에 들어가서 결제한대 또. 그러고 있으면은 뭐 이래저래 좀 하다 보면은 12시 정도 되죠. 갑자기 2차가 떠.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세게 먹으러 가죠. 양주 먹으러 가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제가 술 되게 세 보인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술이 되게 약해요.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술 먹는 게 솔직히 고역이었어요. 정신력으로 버텼죠.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술을 즐기지 못하고요. 정신력으로 먹잖아요. 예, 머리가 아파요. 먹으면 먹을수록. 술이 잔뜩 취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완전히 맛이 갈 정도가 되면 머리가 안 아프거든요. 이 술 싫어하시는 분들 대체로 다 그런 비슷한 경로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3시쯤 돼서 끝나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사이에 뭐가 나온다? 각종 정보들이 나왔죠. 그러면은 그 기사는 그 다음날 3시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저녁 신문 저녁에 이제 가판부터 쫙 알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3시에 단독 기사가 실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요즘 어쩌다 보니까 3시에 단독 기사가 실리는데 그거는 뭐다? 다른 데서 기사 쓰지 않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 시간대 기습하는 거를 3시에 나온 겁니다. 그거는 미리 받아둔 기사죠. 취재해서 나온 기사. 그래서 취재해서 나온 기사 같으면 남들이 먼저 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3시에 딱 나왔다? 이거는 누군가가 슬쩍 흘려준 거 꼴깍 받아먹은 거예요. 여하튼 오늘 새벽 3시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뭐가 나왔다? 바로 오늘 새벽 3시에 딱 기사가 하나 떴죠. 제가 그 시간까지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딱 보니 이게 뜨더라고요. 백현동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 새벽 3시에 이 기사가 뜹니다. 자, 그리고 오전이 되니까 갑자기 조민 기소라고 뜨더군요. 오늘 아침 정신 없었을 겁니다. 백현동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었어요.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출석 날짜를 통보를 했고 현재 출석 날짜를 놓고 조율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에서도 들은 국회의원이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최신 정보였는데 이게 고스란히 새벽에 흘러나갔더군요. 그리고는 다음날 곧바로 조민 기소랍니다. 이거 이렇게 맞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뭘까요? 이건 요 백현동 의혹 출석 통보라고 하면 오늘 아침 9시 뉴스가 난리가 나는 아침 7시 뉴스군요. 아침 7시 뉴스가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침 7시 뉴스에 충격이 좀 가시고 났는데 갑자기 11시에 조민 기소가 나왔어. 그럼 뭐다? 12시 정오 뉴스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오늘 오후 7시 뉴스 혹은 오늘 오후 9시 뉴스에는 뭐가 나왔다? 카카오 아이브의 소속사인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뻥 터집니다. 우와,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루에 한 건이 터졌어도 완전히 휩쓸어 버렸을, 언론 지면을 다 휩쓸어 버렸을 기사들이 오늘 새벽, 오전, 오후에 나눠서 딱딱딱 한 건씩 떨어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 여기를 봐주세요. 검찰 요 상황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뭔가 오더가 나왔다는 얘기죠. 지령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던 거를 다 턴 거예요. 백현동 의혹 사실 이게 지금 나올 게 아니었어요. 원래 백현동 의혹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들어온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랑 같이 할 거였어요. 기자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요.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 의혹이나 사실관계가 딱 떨어지질 않아요. 이 성남FC 건이라든지 또는 대장동 성남FC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사실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이게 법리적으로 위법하냐 아니냐 이 논쟁을 상당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지목을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은 받았지만 어쨌거나 사실관계 자체가 존재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현동 의혹은 사실관계가 없어요.
왜 사실관계가 없다? 자, 백현동 이 사업자 선정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따갔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대가가 뭐 지급이 됐어? 뭐 정바울인지 뭐식인지 뭐 이 사람이 그 따갔는데, 사업권을 따갔는데, 그래서 그 대가로 뭘 줬어? 누가 받았어? 뭐 안 나왔어요. 따라서 이 백현동으로 이재명을 부른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사실 억지예요. 두 번째, 쌍방울도 그래요.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줬나 보지. 근데 그 돈하고 이재명하고 연관시킨다?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거기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 이화영이죠. 이화영의 진술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을 끌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방북 요청을 한 적이 없어. 돈이 오갔다면 공식적인 방북 요청이 있고 난 다음에 북한이 뒤쪽으로, 야, 너 북한 오고 싶니? 그러면 어떻게 얼마 해줄래?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순서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북한에 가서 이렇게 그 남북 간의 이런 경제 협력을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수준이었지.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게 없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재명이 뭘 했다가 없어. 백현동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부르기도 어렵고, 부른다고 해서 특히 의미가 되시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검찰이 한 게 뭐냐면 백현동하고 쌍방울하고 묶어서 부른다 했어. 영장도 이 두 개를 묶어서 친다 그랬어. 근데 갑자기 쌍방울은 안 하고 백현동이 먼저 튀어나오네? 쌍방울은 아직 이번에 지금 못하죠. 지금 22일 날, 빨라도 22일 날 이후가 돼야지 겨우 가능할까 말까예요. 근데 백현동? 이것만 먼저 치고 나온다고? 이상한데? 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8월 26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검찰이 최대한 간을 보고 거의 마지막 날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열흘 이상 충분히 기한이 남았는데 먼저 빵 치고 나왔다?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 즉, 둘 다 설익었어. 준비가 안 돼서.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닌데 땡겨 썼다는 얘기야. 열흘 이상. 이거 둘 다 20일 이후나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일이죠. 거의 2주 이상 땡긴 거예요. 왜? 그리고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빵? 왜? 오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기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김용 대장동 사건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경기도 상권진흥원장이, 시장 상권진흥원장이 검찰한테 괜히 불려 나왔어요. 김용한테 유리한 증인을 서줬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됐대. 아니, 검찰 지들한테 불리하고 피고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면은 그거 다 위증이야? 이 검사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죠. 지들이 불리하면 다 위증이고, 지들이 기분 나쁘면 다 거짓이래. 한동훈이 그러잖아. 한동훈은 지한테 불리한 뭔가가 나오면 맨날 가짜 뉴스 선동. LA 네가 하는 게 가짜 뉴스고 선동이지, 자식. 아유 씨. 아유 진짜.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카카오 압수수색이 됩니다. 야, 오늘 하루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이걸로 하루가 넘어가는가 했더니 또 하나 또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날짜가 17일로 정해졌다고 아예 나와버렸어. 아니, 오늘 새벽에 날짜 안 정해졌다고 그랬는데 그새 이 날짜가 나와요? 장난합니까? 아유,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를, 검찰 입은 참 가볍죠. 주딩이 가볍다, 그죠?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뭐 그거야? 뭐 지금 뭐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떠버렸어? 대나무 숲에 가서 검사가 떠들었는데 그걸 기자가 듣고 썼나 보다, 그지? 아이고, 싹 퉁바가지 없는.
이 국민들 다 압니다. 검사들이 기자 불러서 흘려줬다. 근데 그 검사들도 기자들도 아니라고 배째라 하고 있죠. 국민들을 바보 취급, 개, 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뻔히 아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뺨을 한 대씩 후려 갈겨야 정상 아닌가요? 검찰, 기자, 아우 미친 것들. 아우. 대한민국 부패 사슬의 가장 최첨단을 걷는 것이 검찰, 기자단. 예, 제일 먼저 없어져야 돼. 아니 기자단 뭐 많이 없어지는 게 좋은데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곳은 바로 검찰, 기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거는 그냥 국민의 여론 조작을 위해서 악용되는, 검사가 장난질을 치기 위해서, 정치질을 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아무리 그게 효용 가치가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여론 조작에 쓰인다 라면은, 아니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없애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기자라면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떨치고 나오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럼 더 이상 그 애들은 기자가 아니야. 기레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냥 걔들은 그냥 직장인. 걔들한테 뭘 바라지 마. 뭘 바라는 게 있는데 그 국민의 바람이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자들이 기레기잖아요. 얘들은 애시당초 그런 바람을 가지면 안 되는 애들이야. 자, 여하튼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장관의 오늘 SNS 글입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조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직후에 나온 반응입니다. 검찰은요, 조민 씨를 기소 안 할 것처럼 하면서 조국 장관으로부터 그리고 조민 씨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냈던 여러 가지 소송 자체를 다 취하를 했죠. 그런데 검찰은 끝끝내 배신을 때립니다. 저는 사실 알았어요. 검찰은 절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얘들은요, 지금 검찰은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 조국의 항복을 얻지 못했는데 뭔가 혜택을 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이 항복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은 조민 씨를 기소했을 겁니다. 그 새끼들은 그런 새끼야. 피도 눈물도, 아니 인간미, 아니 인간의 본성이라고는 손톱 끝만치도 없는 자들이죠. 지 딸내미, 지 새끼한테는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아동복지법 이따구를 적용하는 새끼들인데, 남의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사지에 내몰 거라면, 남의 자식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자들이라면 얘들한테 어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신의를 기대한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국 장관님이 좀 안타까워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물론 조국 장관님도 아셨을 거예요. 알지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식을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 마음이란 게 그래요.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들어줄 걸 들어주자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심정을 악용을 한 겁니다. 검사가 이러고도 인간인가요? 지들도 새끼 키우는 그런 가장일 텐데 이러고도 지들은 인간인가요? 그런 애비 밑에서 자랐으니 아이들이 학폭이나 저지르지요. 학폭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학교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조민 씨는 이 소식을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직접 전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적어도 당사자한테 통보는 하고 기사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참 진짜 강호의 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던데 강호의 도가 없네요. 검사들은 애초에 강호의 도 따위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호의 도는커녕 인간성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민 씨는 어쨌든 성실하게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라고 합니다. 참 근데 남의 집 일인데 이렇게 참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더군요. 근데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남의 집의 불행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리고 적어도 부모를 감옥에 가둬서 그래서 그 부모가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부모가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호롤단신 진짜 맨바닥에 내쫓겼다면 적어도 그 자식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검사들은 그게 없어. 근데 뭐 검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이낙연계도 똑같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자식을 이용하고 가족을 악용하는 방법은 이낙연계가 더 세게 더 심합니다. 더 후한무치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아니요, 소환 역시도 사실 이거는 거의 국가 권력이 자행하는 스토킹이죠. 사실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 백현동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그래서 이재명이 뭘 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 대가로 뭘 받았는데 이게 나와야지 이게 법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지들도 몰라. 그런데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자신들이 시간 타임 테이블이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8월 중순쯤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이재명을 기소를 해야 돼. 아니 이재명을 끌고 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가 딱 맞아떨어져. 안 그러면 야 시간 놓쳐. 안 돼. 이건 거죠. 지금 이낙연계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갑자기 들고 일어서서 난리가 났어. 자, 원래 8월 달에 명락 대전이 있을 거라고 했죠. 자,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예. 반격을 하고 있죠. 예,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이 폭발할 겁니다. 근데 이때 검찰에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지 낙엽계가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유리할 거 아니야. 그런데 원래 검찰이 화력 지원을 하기로 했던 것은 백현동하고 플러스 쌍방울이었는데 아이고 쌍방울이 에러가 나버렸네. 예. 그러면 사실은 두 개가 다 있어야지 화력 지원이 되는데 하나가 안 돼. 그럼 뭐예요? 스톱이지. 원래 정상적인 검찰이라면은 자기 계획이 휘둘러지면 일단 스톱이에요. 근데 얘들은 뭐, 야, 스톱 필요 없어. 그냥 가. 마치 전쟁터에 임하는 군인들과 같은 거죠. 전쟁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전쟁하러 가면은, 야, 지금 뭐, 옆에 이중대 안 왔다고 우리가 안 가? 야, 때 되면 가야 돼. 가! 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즉, 지금 검찰은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타임 테이블과 작전 계획에 맞춰가지고 몰고 가는 겁니다.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이래서 뭐다고? 국가폭력인 거예요. 이러고도 과연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진짜 스토킹도 이보다는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뭐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 이거는요,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 새벽, 그리고 오늘 오후에 쏟아져 나왔던 검찰발 기사가 덮어버린 다른 기사들의 가시 기사들이 뭐 있느냐는 거죠. 뭘로 검찰 기사들이 뭐를 덮어버렸을까요? 검찰 기사로 도배된 사이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습니다. 갑자기 잼버리와 K-팝 콘서트로 기사가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조민을 죽인다는 검찰발 기사가 나오고 있고, 한쪽에는 K-팝 콘서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검찰발 얘기 듣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좀 가벼운 기사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 가벼운 기사가 이런 기사인 거야. 그럼 뭘까? 나빠진 국민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기사들이 나온 거예요. 검찰발 기사로 포털이 도배된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즉, 지금 검찰이 이렇게 조민을 죽이고 이재명을 죽여서 얻으려고 했던 첫 번째는 바로 이 잼버리와 관련해서 잼버리를 망가뜨린, 이 망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요. 자, 아이 묻었던데. 아유, 진짜. 나 이거 보면 정말 확 치밀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망쳐버린 잼버리 이미지를 조작하려는 조작극이 일단 벌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이 잼버리 말고 다른 거는 또 없을까? 사실 잼버리는요, 가장 부차적인 목적이었는지도 몰라요. 왜? 검찰이 진짜 원했던 거는 다른 데 있었을지도 몰라. 실제로는 잼버리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돌출 변수에 속했던 거고, 원래 진짜 원했던 거는 사실 8월 달에 검찰이 이 난리를 계획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총선 때문이죠. 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왔고, 일부 기레기들은 이 국민의힘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도배질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데일리안, 대표적인 극우 신문 있죠. 데일리안 여론조사,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를 한 거랍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것으로도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선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뉴시스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신평인지 신머식인가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수도권 전멸이 나왔더라. 수도권 전멸 나와서 다들 비상이 걸려서 그래서 윤석열 신당을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두고 아니다, 이상하다 해요. 그러니까 신평 그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국민의힘, 국진당 애들이 앞선다라는, 저쪽이 앞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갑자기 막 튀어나오지.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누굴 찍을래? 민주당 찍을래가 거의 과반에 육박한다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는데, 갑자기 신평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국민의힘 쪽 지지율이 훅 올라가 버렸어. 이상하죠? 짠 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자, 이런 불리한 여론을 뒤집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 화장이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렇게 이재명 수사를 들고 나오는 이유, 그리고 이재명 수사가 잘 안 되니까 조민까지 들고 나오고 하다못해 아이브까지, 카카오까지 들이민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간에 덮어야 돼. 지금까지 검찰은요, 여론이 부정적일 때마다 뭘 했다? 수사라는 걸 들이밀었어.
하여튼 검찰이 뭐 수사한다라고 할 때는 꼭 지들이 여론을 분리할 때요. 지난 2월, 3월 그 사이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만 나가고 그 쌩 난리를 쳤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난방비 인상, 천연가스 요금 인상, 이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국민들 여론이 정말 나빴죠. 그러니까 딱 터졌잖아요. 지난해 10월 이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의 여론이 극악하게 나빠지니까 갑자기 뭐가 터졌다? 예, 갑자기 유동규가 말을 바꿔.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 확 바뀌어. 참 기기묘묘하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불리한 여론 지형을 좀 뒤집어야 되는 거지. 검찰 수사가 이재명을 때려잡아서 그걸로 불리한 여론을 뒤집어 보겠다라는 거죠. 뭐 잼버리도 마찬가지, 뭐 기타 그것도 마찬가지. 자, 하지만 이런 검찰의 계획은 많이 어긋났습니다. 당장 지난주 보세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 이재명 영장 재청구로 이어지나 라는 기사가 저지난주에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대북 송금 대체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현동이 채택이 된 건데 사실 이걸로는 화력이 좀 부족하니까 조민을 끼워 넣은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검찰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게 안 그래도 계획이 자꾸 어긋나고 있는데 한 가지 부담스러운 일이 또 생겼어.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좀 덮어야 되겠어. 뭘로 덮지? 이재명으로 덮어야지. 뭐 딴 걸로 덮어? 모자라면 딴 거 어디 또 뭐 연예인 뭐 수사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오겠지. 그래서 불리한 여론을 물타기, 은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좀 긴가민가 하실 분도 계시겠어요. 왜?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일이 17일로 정해졌다. 이것만 봐도 우리 잘 알죠. 왜 하필 17일일까? 예, 바로 그 다음날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 즉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를 덮어야 되니까. 17일 날 소환하죠. 그러면 이걸 한 3, 4일은 물고 갈 수 있거든. 그러면서도 검찰이 뭐 이렇게 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 살짝 왜곡하고 마사지 해가지고 한두 개씩 탁탁 던져줄 거야. 그럼 단독 이래가지고 한참 나올 거야. 그러면은 뭐야,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희석이 되겠죠. 참 방사능 오염수 희석시키듯 후쿠시마 이슈를 희석시키는 거야. 날짜가 이렇게 맞춰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오늘 뭐가 있었습니까? 네, 민주당 혁신위 발표가 있었죠. 이 혁신위 발표를 이 혁신위 발표에 화력을 떨어뜨려야 돼. 관심을 떨어뜨려야 돼. 어떻게 떨어뜨리지? 대의원제 폐지 상당히 큰 거라서 웬만하면은 안 될 텐데. 예, 바로 인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소식들을 쏟아내면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희석이 되는 거죠.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슈가 돌아가는 거지. 윤석열을 비난하는 이슈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다 이재명이 치우게 만드는 겁니다. 검찰의 작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계획은 아무리 봐도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원래 계획은 백현동하고 쌍방울하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됐지. 자, 그리고 지금 분위기 보세요.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희석을 하고 싶었던 이 혁신안 발표만 해도 보세요. 자, 오늘 아시다시피 이 김은경 대표가 혁신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 여론의 관심을 못 받게 해야 돼요. 그 여론의 관심을 못 받게 하려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써먹었던 것이 이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이 개인적인 모함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 조작은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출고 기사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김은경 위원장이 제시한 대의원제 폐지를 비롯한 민주당 혁신안, 이와 관련된 기사가 무려 3,600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 조민 씨에 대한 것들보다 합친 것 정도 양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조민 씨에 대한 기소 부분은요, 의외로 동정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검찰은 이런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걸 싹 덮으려고 했는데, 못 덮은 게 되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죠. 검찰이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고 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야 될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항상 수사라는 것을 써먹었지만 이게 효과가 한두 번 있지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사실 실패하는 게 당연했어요. 검찰이 갑자기 설친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여론 조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막 하고 수사 관련된 것들에 툭툭 던지고 하는데 옛날만큼 효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이 터뜨렸으면 사실 여론의 변동이 와야 되는데 지들도 느껴 여론의 변동이 오지 않는다는 거. 부정적 여론이 자꾸 높아지고 일시적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높아지겠다가 금방 바뀐다는 거. 약발이 안 받는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점점 센 걸 내놓는데 점점 센 걸 내놓을수록 점점 무리하죠. 무리하다는 건 뭐? 빵꾸가 크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민 씨를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동정 여론이 상당히 큽니다. 에이, 좀 너무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뭐 기소해야지 라고 큰 소리 치는 몇몇 작자들이 있긴 하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 주는 듯한 사람도 아유 그래도 좀 너무했다 라는 얘기는 다 합디다. 검찰의 여론조작 약발이 다 했다는 거죠. 아마 검찰은 한동안 자신들의 약발이 다 했다는 걸 느낀 만큼 더 설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자, 후원해주신 분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많으시네요. 신풍님, 김은경 교수를 죽이려 든 것도 반개혁파들입니다. 가족사부터 악의적 왜곡까지 너무 절묘했음. 시간 타이밍을 보면 딱 너무나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원래 8월 7일 날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오늘 발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발표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발표를 막으려고 김은경을 흔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아들이 잘 막아주는 바람에 발표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자, 눈치챙겨님, 장 기자님 함께합니다. 달려볼까요? 라고 하셨고요. 그 뒤에 쭈대꿈님, JS님, 베리님, 하루님, 그날들님 이렇게 연이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루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킴스님, 이제는 국민들이 속지 않아요. 30% 빼고. 30%가 문제지. 아, 진짜. 예, JS님, 하하하 하셨어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현실 님도, 릴레이 후원에 참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선돌님, 백현동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시아 디벨로프 회사가 아파트를 지어 3천억의 이득을 얻은 사업이죠. 근데 3천억 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허가를 종용한 데가 사실은 국토부죠. 그래서 혁신도시 특별법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허가 빨리 내주라고 압박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이걸 가지고 압박을 아니라
압박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자, 검찰이 이렇습니다. 지들이 아니 뭐 압박이든 협박이 됐든 어쨌거나 국토부에서 뭔가 자꾸 오더를 내렸던 건 사실이잖아요. 지자체로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줬다고 문제를 삼어? 제가 볼 땐 이거 국토부가 사실 그때 언놈인지 국토부 장관을 조졌어야 돼요. 자, 선돌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차례 공문이 왔었다 그러죠. 예, 국토부에서. 자, 근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뭐 아시아 디벨로퍼든 그 정바울이든 이 사람을 만난 기록이 있느냐 아니면 뭘 해줬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수구 꼴통들이 뭔 거짓말을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정바울이 그 교회를 댕기는데 이 정바울이 순복음 교회에 한 400억을 기부를 해서 그 400억을 나중에 이재명이 찾아가기로 했대.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얽혀 있는 엄청난 뭐가 있다. 웃기고 있네. 야, 순복음 교회 돈 들어갔는데 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어느 목사가 지도난으로 지 주머니에 400억이 들어왔는데 그걸 뱉어내는 놈이 어디 있다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건 모르겠는데 몇 년을 꼭 갖고 있다가 준다? 내 그런 목사 본 적이 없다. 아이고, 예수님이면 모르겠다. 자, 하여튼 그런 헛소문까지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터뜨리는 거야. 아, 순 개소리지. 그러니까 뭐다? 거짓말을 하고 가짜 선동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 지말 맞다나 가짜 선동을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선동하기 위해서 그 쌩 난리를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없다는 거지. 자, 민구님,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김종숙님, 헛웃음이 난다.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가 차죠. 아니, 교회도 말이야. 저 무슨 세문안 교회니 향림 교회니 요렇게 좀 소위 말 빨갱이 교회 그런 데로 돈이 스쳐 지나갔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순복음 교회라니 어느 순복음 교회가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숨겨준단 말이야.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유치하죠. 아유 진짜. 아 이건 소설도 안 돼. 이거는 진짜 아유 씨. 진짜. 하여튼 제가 그런데 지들은 그거 엄청나게 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뒤통수나 때리고 싶더라 진짜. 아유 이 미친놈아 말이 되는 소리라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엽기 고양이님, 순복음은 이명박 교회인데요. 자, 백마장군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정호님, 천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셨고요. 오드리님 오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